양대 지수는 강보합권인데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오늘 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 환율과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 강세에 대비해서도 사실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매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좀 해소가 된다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오늘 아침에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1,300원 선 넘어서지는 못하고요. 그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과 또 지금 시장에 주목할 섹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 예, 즉,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될 때, 자, 외인들의 이제 매매 수급 동향들을 체크를 하자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300원대까지 와서 진입을 했을 때 외인들이 강하게 매도가 나온다든지 매수가 나온다든지, 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 증시 자체는 외인들이 그렇게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다시 강세를 나타낼 때 본격적인 이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매수 포인트를 외인들이 나타내느냐를 이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이제 바이오 주도 종목들의 이제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도 종목은 종목별로 투자 경고 종목을 피해가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에코프로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바이오 쪽에서 HLB가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즉 주도 종목들이 지금 시세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즉 1등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규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뭐 오픈 엣지테크라든지 SBB테크라든지 그리고 뉴르메카라든지 1등주는 가는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 외 종목들은 이번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시장의 포인트부터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약간 강세가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겠고요. 1,300원 구간에서. 자,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가 비추세 국면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2인데 외인들이 오늘도 2,200억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조 이상의 이제 매수를 보였던 시점을 보게 되면, 자, 요 지점이거든요. 이 양봉의 저점, 즉 양봉의 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다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일단 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제 철강주들이 살짝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2차 전지라든지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450에서 2,600포인트 전고점 넘어갈 때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철강이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241선에서 현대제철이 오늘 거래가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4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건설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먼저 선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얼리버드, 그러니까 먼저 시장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투자하는 참여자들이 이런 종목들의 단기간에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기에 좀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횡보하는 비추세 국면에 진입한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첫 번째 저는 성장주들은 일단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승의 포인트를 보면서 시장은 여전히 죽지 않았구나.
상승의 어떤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닥권에서 근데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물 소화를. 하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필요하면 다시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약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RP 바이오라든지 이제 모델 솔루션도 보게 되면 일단 1단계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조금 약한 종목들은 이번 반등 타이밍에 그렇죠? 아직 시간이 우리 1분기에 감사보고 제출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서는 약한 종목들은 정리하는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픈 엣지테크라든지 SBB테크라든지 뉴르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 강한 쪽에서 배터리와 바이오의 대표 주자로 에코프로, HLB 꼽아주셨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이들의 시세가 살아있다면 관련한 섹터에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접근 가능한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주도 종목들이 추세 연속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이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에 또 다시 상승의 연속성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의 종목도 이렇게 강한 종목으로 이제 배팅을 해서 매매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겠냐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추세 즉 21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쪽이 지금 789포인트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눌림 조정이 지난 2월 15일에 76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매수 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780에서 850포인트까지는 이게 바이오 쪽이라든지 성장주들의 어떤 연속성들이 더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저는 일단 바이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펫배터리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일아이템,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참여하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 쪽으로도 다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빠른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눌림목에 있는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HLB도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리고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에서 좀 기다려서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낙폭과대 되어 있으면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어제 움직였던 게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도 좀 병행을 하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쪽에서 넥슨 게임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부담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조금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이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장 내까지 코스닥은 850선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냐면 일단 1월 효과의 어떤 그 시장 포인트가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제가 780에서 790포인트의 고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에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가격 조정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거래량을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40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850포인트 즉 361선까지는 저는 일단 목표치는 진입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60포인트. 예.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3월 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급등한 종목군들은 좀 따라가면 또 물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터지지 않는 종목군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반등의 목표치 3월 장까지 85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쪽 바이오와 배터리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수 전환, 건설 금융을 사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